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 선물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선물, 조금 제공해주면 어떨까 해서, 자녀 계좌를 만드는 방법,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 자녀 계좌를 만들게 되면 나의 노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들이 많은, 바로 이 자녀 계좌를 이용한 적립식 투자, 즉 뭐 장기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어렴풋이 또 알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미 시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라면, 아직도 자녀 계좌가 없다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은 자녀 계좌를 만들려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 보세요.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것들은 만 19세까지는 일단 부모가 함께 가서 이 주식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은행 통장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이면은 만 14세부터는 스스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증권 투자 같은 경우는 만 19세까지는 부모가 함께 가야 됩니다. 즉, 이 20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성인이 돼야지만이 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자녀 계좌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면 부모가 함께 가서 반드시 이 주식계좌를 개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물은요, 부모 신분증, 당연히 뭐 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필요하면 되겠고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고요. 아이 기본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아이 도장 있죠? 뭐 막도장도 괜찮지만 특별한 도장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 탯줄 가지고서 만든 탯줄 도장을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이렇게만 준비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기본증명서, 그리고 아이 도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대신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쪽 다 가리고 왔다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증권사를 찾아가서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NH투자증권, 나무에서 지금 MTS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농협은행에 가서 개설했습니다. 주변에 이 NH투자증권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농협은행에 가서, 이 증권사 계좌 만들고 싶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연계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까운 농협이나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또는 뭐 가까운 은행에 전화하셔가지고, 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은행 계좌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만들어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설하시면 되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가까운 곳에 증권사가 있으면 증권사를 찾아가시면 되고, 은행에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전화하셔가지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꼭 문의한 다음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좌를 만들 때는 그냥 증권 계좌만 딸랑 만들어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CMA 통장도 함께, 뭐 보통은 함께 만들어 줍니다. 물어봐요. CMA 통장도 함께 만들면 좋죠. 왜냐면 이 CMA 통장을 갖고 있으면 알아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자가 붙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같이 만들어 놓으면 번거롭지 않고 귀찮지 않게 예수금들 넣어놓고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TP를 발급받을 때 요거는 뭐 사소한 팁이긴 한데요. 뭐 기존에 이미 발급받으셔가지고 아이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OTP를 이제 아이 계좌 처음 만드실 때는 뭘로 만들어 드릴까요 하잖아요. 요즘에는 일회용 전자 OTP 쓰잖아요. 근데 이거 아이 계좌는 대부분이 뭐 매도나 매수나 뭐 이런 것들, 매도보다는 일단은 매수가 더 많죠. 그리고 거의 잘 운용을 안 합니다. 사놓고 나서 그냥 놔두거나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요. 뭐 거기서 출금을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전자식 OTP를 사용하게 되시면 뭐 물론 다른 은행에도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이 계좌의 이 OTP는요, OPT는요, 대체적으로 그냥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드형으로 발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안카드 있죠? 그걸로 발급 받으시면 어디다 넣어놓기도 좋고요. 물론 이것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근데, 넣어놓기도 좋고,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카드형이 제일 간단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뭐 편안하게 결정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권사를 찾아가도 되고 은행을 찾아가서 하셔도 되지만, 은행에서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도 같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들 때는 반드시 CMA 통장과 함께 만든다. 그 다음에 OPT는 뭐 편하실 대로 쓰시면 좋지만 제 경험상 카드형을 발급받으시는 게 훨씬 편하더라.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이와 함께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혼자 가도 괜찮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꼭 같이 동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이 동반 없이 부모 혼자서만 단독적으로 가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도 꼭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면 되는데, 증명서 같은 거 발급받을 때 조금 곤란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괜히 주민센터 가야 되고 귀찮으실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네, 요게 어디 있었는데, 뒤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네. 자, 저기서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전자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면은 아마 이쪽에서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쪽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발급받게 되실 때는 일단 반드시 프린터기가 좀 필요하기도 하죠.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주민센터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서 어디서요? 네,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기본증명서, 아이 도장을 주민센터나 또는 인터넷 발급처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자녀에게 이제 증여하는 것 때문에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10년마다 2천만원씩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24년 기준이고요. 요즘에 이제 증여세법도 조금 이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5천만 원으로 하자. 사실 10년에 2천만 원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면은 과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10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200만 원인데 요즘에 애들 용돈 받는다고 설날에 뭐 추석에 이렇게 친척집 한 바퀴만 돌아도 100만원, 200만원 금방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원 정도는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2천만 원 빼고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2천만 원씩 비과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 계좌에 막 욕심내 가지고 막 그냥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돈 위주로, 이게 순수하게 그냥 애한테 주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주는 거야. 이거는 내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나중에 내가 뺏어서 다시 써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는 거 없죠. 용돈 주시면서 야 너 그거 가지고 아빠 맛있는 거 사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야 너 용돈 많이 받았으니까 아빠 맛있는 거 사줘 막 이러지는 않으시죠? 네. 뭐 애들이 사주지도 않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준 거는 뺏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하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막 살림이 찌들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100만 원 확 아이 계좌 넣어버려. 그러면 이거 좀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격받지 않는 용돈 정도 수준으로 10년간 2천만 원을 입금시켜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은요. 계산기 떠주기면 다 나옵니다. 2천만 원을 12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16만 6천 얼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 계좌. 네, 15만 원 시작했는데 월 16만 원 정도면은 특별히 부담되지는 않으시죠? 네. 16만 원 정도면은 진짜 밖에 나가서 외식 한두 번, 아니면 술 드시는 분들, 술값으로 나가는 거 한 번만 자제하셔도 요 정도는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 용돈하고 합쳐가지고 보면은 뭐 16만 원 정도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16만 원 정도를 이제 아이 계좌에 입금시킨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이 비과세로 10년간 2천만 원 안쪽으로 다 입금하셔서 세금 걱정 없이 가실 수 있다는 것도 제가 계산기를 통해서, 제가 계산이 좀 약하지만 계산기를 이용하여 다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얼마나 입금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이제 월 16만원 정도. 아니면은 1년에 200만원씩 넣으셔도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매일매일 그 부분, 매일이 아니죠. 매월 적립하는 그런 적립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매달 꾸준히 집어넣으면 좋고요. 200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려면 그것도 좀 부담돼요. 그러니까 매달 쪼개가지고 집어넣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관심을 좀 갖게 하고 싶잖아요. 그, 금융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금융교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앉아봐. 뭐 지금 말이야, 이제 주가가 이렇고, 뭐 골든크로스가 어쩌고, 뭐 데드크로스가 어쩌고, 뭐, 이런 거, 대주주의 관계, 뭐, 증자, 감자, 어른들도 듣기 힘들어하는 뭐 그런 경제 용어 막 이런 게, 나도 모르는데 이런 거를 애들한테 설명하려면 애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금융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일단 버리셔야지 돼요. 저도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식책이나 이런 거, 네, 어른들이 보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얘가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됐어! 안 해! 막 그러면서 그냥 만화 보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만화 주식책을 또 사줬어요. 만화 주식책을 사줬는데 그것도 재미없지. 만화로 돼 있을 뿐이지 내용은 다 성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재미없고 어지러운데 애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융교육 자체를 시킨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마인드를 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 경험상에 보면 네, 경제 동화책을 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는데 이 경제 동화책을 제가 읽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저는 그때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요. 아빠!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네, 빚을 많이 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망하게 된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동화책에서 이제 그런 설명들을 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또 이제 경제 동화책 이런 거 시시해서 안 보거든요. 물론 알아서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시시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아시죠? 뭐 그 톰과 제리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제크와 콩나물 맞나요? 콩나무죠? 콩나무. 그 다음에 뭐 신데렐라 이런 거 다 아는 얘기고 또 보면 재미는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 육아할 때나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지 애들이 다시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시해서 안 보는 거고 또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과자 회사 저는 이런 거 있었어요. 아이가 참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참치를 이제 하나 살 때 마트 데리고 가서 참치 하나 살 때 와 이거 사주에서 나온 거네. 우리 참치 만드는 회사 이거 주식 한번 사볼까? 그랬더니 아이가 되게 좋아해요. 와 그래 사자. 네, 결국에는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손실을 좀 보더라도 관계없어요. 금융교육을 위한 수업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장난감, 과자 회사 이런 그 회사의 주식을 이제 사도록 해주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억지로 공부시키면 부작용이 나니까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자녀에게 그 당시에 이제 장난감, 뭐 참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아이들의 금융교육은 이해를 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됩니다. 소비를 위해서, 네, 소비를 통해서 이제 그 기업이 돈을 벌고 또 주가가 오르고 또 그리고 그 벌어놓은 돈에서 이제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다는 거. 이 사실을 좀 알려주면 좋거든요. 자, 예전에 이제 터닝맥 카드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요즘에는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서 안 찾게 되니까 이제는 뭐 추억 속의 장난감이 됐지만 이 터닝맥 카드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일산에 있는 그 이마트 있거든요. 이마트가 그때 새로 개점을 했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터닝맥 카드가 들어온다.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었던 모델이 에반이었어요. 에반이란 모델을 절대 찾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 터닝맥 카드의 주인공이 에반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반이란 모델이 1인당 2개 한정으로 판매를 하겠다. 예, 이마트가, 이게 큰 마트가 이제 새롭게 오픈하는 기념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물량을 확보를 했대요. 와, 그 소식이 이제 그 맘 커뮤니티 카페라든지 막 이런 데서 쫙 퍼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딱 그게 있으니까 간 거지.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보통 마트가 이제 9시, 10시에 문을 열잖아요. 제가 8시가 안 돼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벌써 줄이 100m가 넘게 서 있는 거야. 네. 나는 애들 장난감 사려고요. 그렇게 줄을 서서 2시간 넘게 기다려본 게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되게 열이 받았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식당 같은 데서도 웨이팅이 길거나 이러면은 밥을 안 먹어요. 딴 데 가지. 근데, 그렇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하는 거 보면은, 자, 내가 진짜, 네, 좋은 아빠구나, 라면서 으쓱하는 마음은 좀 있었지만은, 야,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데, 그러냐. 그래갖고, 그걸 이제 씩씩대면서 사갖고 와서 A 주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죠. 그 회사가 바로 손오공이었어요. 손오공. 손오공이랑 이 회사인데, 야, 이 정도면은 돈을 좀 너무 많이 벌지 않을까?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를 찾아봤지.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주식을 찾아봐서. 그 당시에 이제 2014년에서 15년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네, 그때 주가는 이제 3,000원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다행히도 보니까 주가가 그 당시에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다가요. 살짝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타이밍 있잖아요.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타이밍. 그래서 요 3,000원대 근처에서, 네, 씩씩대면서 내가, 이 고생한 값을 받아내고 말겠어. 그래서 주식을 샀지. 네, 우리 아이 계좌도 같이 해서, 우리 아이도 사주고, 야, 이게 터니메카드 만드는 회사야. 그러면서 이 주식을 사주고, 저도 같이 샀어요. 왜냐면 올라갈 게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서, 네, 100% 이상에서 홀랑 딱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장난감 가격은 이걸로 다 뽑았어요. 그래서 뭐 장난감은 공짜로 다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력에 대한 대가도 충분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가 좀 잘 팔린다, 뭔가 인기가 많다더라라고 생각되면은요, 그런 기업의 주식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좋아했었던 게 뭐냐면, 야, 너 그 토니메카드 만드는 회사 주식을 이렇게 샀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었다? 너 15만 원어치 샀는데 15만 원 더 벌었어. 근데 에반이 그때 그 장난감 하다가 15,000원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00개 살 수 있는 만큼 돈 벌었어. 뭐 이런 거. 100개가 아니군요. 10개 살 수 있는 돈 벌었어. 뭐 이렇게. 네. 이건 공짜로 산 거야. 뭐 이렇게 애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론 공짜를 좋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조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돈을 벌어서 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 다음에 인기가 많은 것들은 그걸 만드는 회사가 돈을 이렇게 잘 벌 수 있구나. 그러면은 기업의 주가라는 거 올라가서 거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렴풋이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까지만 우리가 이해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TV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를 사는 거지. 네. 핸드폰, 갤럭시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사는 거죠. 만약에 미국 주식 쪽으로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폰 쓰시면서 애플 주식을 사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은요, 아이가 관심을 갖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로 우리가 아이 금융 교육 시키는 것까지 해서 사전 작업을 끝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물, 그리고 계좌를 실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금융교육을 시켜주는 데까지가 이제 1차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주식을 계좌에다 넣어줄 것인지, 어떻게 포트를 구축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